딸아이가 이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딸이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 화를 내니까 엄마가 나 버렸잖아요 그랬어요. 버렸다고? 엄마가 버렸잖아? 무슨 얘기예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 댁으로 보냈었어요. 알고 보니 딸이 시댁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폭력이 좀 있었더라고요. 가정폭력. 손녀를? 좀 기분이 나쁘면 막 주먹으로 뭐 쥐어박고 구석에 몰아넣고 막 할아버지가? 어린애를? 어머 왜 그러셔? 구석에 몰아넣고 심지어는 제 욕을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며느리 저한테는 잘 지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몰랐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엄마한테 말을 안 했구나. 할머니에게 맡겼던 것 때문에 그 죄로 딸아이가 뭐 엇나가는 행동을 하든 뭘 하든 야단을 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지 얘가 마음이 돌았을까. 어머나. 이게. 네, 저는 작년에 환갑을 지낸 이순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머니시고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27살 이다경입니다. 네, 따님이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딸을 이 시가에 맡기게 된 건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빠랑 제가 이제 남이대에서 살다 보니까 혼자서 그 아이를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들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전국에 있는 행사장을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야. 고생을 많이 애들이 하셨고. 어린데 이제 아이들만 집에 두기가 불안해서 막둥이라도 이제 어른들이 있는 데에다가 네. 이제 맡기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음. 친손녀니까 마땅히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댁에다. 데려다 놓았는데 제가 자주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전화를 잘 못하니까 메일로 편지를 주고받고 했었어요. 메일로? 근데 이 아이는 저한테 편지를 할 때마다 엄마 저 잘 있어요. 아유 잘 있어요. 학교에 써 있던 일 엄마 오늘 걱정할까 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뭐 그림을 그렸는데 색칠이 너무 잘 됐다고 선생님 너무 잘한다고 좋은 얘기들만 하니까 아유, 저는 정말 잘했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큰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다경이 스토리 들어가 봐. 다경이가 글 올려놓은 거 있어. 들어갔는데 처음 할머니 댁에 들어간 날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쫙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0살 된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탁 던지면서 이게 뭔 줄 아니? 그 애가 붕 떠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애미애비 서류 이혼 서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요? 네. 10살짜리를 두고요. 그 수시로 자기 기분 내킬 때 막 기분이 안 좋으면 애를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주먹으로 막 머리를 쥐어박고. 예. 애를요? 예. 친손녀 맞나요? 네. 친손이를 때렸다고요? 심지어는 화가 나면은 막 칼 들고 설친다고 막 예. 근데 진짜 아니, 억장이 무너졌을 것 아니 같은데.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애를 그렇게 만들어놨냐고. 애가 할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고 하는데도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흉기를 들고 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별일이 아니었다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 제가 그 할아버지가 성격이 괴팍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손녀한테 그렇게까지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사실 더 충격을 받았던 건 엄마가 메일로 소통을 했을 때는 엄마 나 괜찮아. 엄마 나 잘 지내. 엄마 학교 이게 재밌었어. 나 저거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어, 맞아요. 세상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10살짜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따님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한두 번은 봤어요. 옆 방학 번? 때. 4년 동안 4~5년 동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달라진 게 없잖아, 계속. 저를 위해서 목도리를 떠주셨었는데 목도리랑 조끼랑 근데 그거를 못 하고 다녔어요. 왜요? 거기 엄마 냄새가 배 있어가지고 안 꺼내고 서랍에 넣어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냄새를 맡았어요. 많이 그리웠겠다. 진짜 많이 그리웠어. 엄마 냄새 날아갈까 봐. 네, 왜 딸 보러 안 가셨어요? 그때 제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요. 내 월급 80만 원 가지고 애 셋 못 데리고 산다. 그래서 생활비를 주겠대요. 2달을 주고 안 주는 거예요. 2달이 넘도록. 아이고. 주다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4~5년에 근데 3번 만났다는 거는 따님 입장에서는 너무 그 거리가 또 있어가지고 아마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게 분명해요. 그 80만 원 벌어가면서 2 아들이 있어요. 남편은 돈을 주지 않아요. 여자 혼자 그 애들 키워가며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찾아가지 않은 건 잘못했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라도 들었어야지. 딸에겐 엄마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갔어야 했다. 그거 안 한 건 잘못했다. 혹시 그냥 그러면 어머니 힘들게 또 데리고 왔잖아요. 네. 너무 보고 네. 싶어서. 근데 5년 만에 어떻게 같이 사니까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친구도 겪었고 네. 엄마는 또 미안한 마음도 그럼. 있었고. 하루는 완전히 그 술이 취해가지고 몇 살 때? 그게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때였는데 네네. 완전히 그 정신을 잃을 것처럼 그렇게 술이 취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에 갖다 눕히고 이제 그냥 자고서는 혼자서 술을 마셨구나. 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에. 아, 그때 상황에 혹시 또래들과 어려움이 좀 있었을까요? 언니 2명이 나오라고 해서 네. 나갔는데 모르는 남자 2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니들이 야 우리가 책임지고 데려갈 테니까 그냥 마셔 하면서 한 번도 술을 못 빼게 하고 다 먹이고 결국엔 저를 두고 갔어요. 어머. 그래서 폭행을 좀 당하고 어. 다음날 아침에 도망치듯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빠져나왔으니 망정이서 어쩔 뻔했어요. 거기 있던 그 4사람은 다 유죄입니다. 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16살 되던 해였습니다. 간신히 살아나온 것 너무너무 정말 다행이고 그거 엄마한테 그때 얘기했어요? 원래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네 부모님이 먼저 아시고 네. 그 친구네 부모님이 이건 너희 부모님도 알아야 한다 해가지고 알게 되셨어요. 보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딸에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말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울기만 했다. 이 아이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이 아이의 마음이 풀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엄마는 왜 딸이 엇나가는데 왜 엄마는 아무 얘기를 안 했을까요? 미안해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미안해서. 엄마 뭐가 미안했을까? 어렸을 때 저를 챙겨주지 못했으니까 지금 와서 챙긴다 하면은 무슨 자격으로 그러나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엄마 입장일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엄마가 미안한 게 많아서. 이런 걸 속죄적 양육이라고 불러요. 속죄적 양. 내가 딸에게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많아서 내가 이 아이에겐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아이가 때로는 엇나가도 이건 내 잘못이야. 이 아이가 잘못해도 이건 내 잘못이야. 이런 일이 좀 잦았다면 아마도 다른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 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술을 마시면 이제 그 속에 생각하고 있던 그 감정들이 나오는지 그 자살 시도를 좀 해요. 일단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 12월에 깨어나서 집에 오고 나서 엄마랑 좀 크게 싸웠어요. 처음으로. 네. 그때 오고 갔던 말이 제가 그때는 아직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막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죽을 거면 확실하게 죽자. 죽을 거면 확실하게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억이 무슨 스크린샷 한 것 마냥 기억이 남네요. 그게 조금 괜찮냐고 물어봐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진 않으셨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희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네. 왜 그러셨어요? 병원에서 태어났고 왔는데 그때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그냥 속에 누르고 참다가 제가 그동안 쌓인 게 그때 폭발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살려면 제대로 살고 아니면 그냥 다 죽자. 확실하게 그냥 목숨 끊고 그냥 가버리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단호하게 이제 좀 세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그렇게 엄마가 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탁 터졌구나.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근데 그때 딸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대요. 괜찮아? 지금도 힘들지? 괜찮아? 안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엄마가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였을까? 딸아, 그러지 마. 같이 살자.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요.
너도 좀 살고 나도 좀 살자. 같이 살자 우리. 살자. 라는 이야기를 바보스럽게 한 것 같아요. 이 집은 오해하는 집이에요. 사랑하지만 서로를 아프게 할까 봐 서로의 말을 반대 방식으로, 서로의 행동을 반대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침묵으로 사랑하죠. 엄마는 내가 했던 그 과거 미안한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이 아이에게 상처를 하나라도 더 입힐까 싶어서 엄마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 딸은 그 10살짜리가 엄마가 혹시 속상할까 봐 그 얘기를 못했던 그 이 두 사람의 침묵, 이 두 사람의 침묵이 지금 이 자리 두 사람을 오게 한 거예요. 혹시 제가 전공을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연기 전공했습니다. 연기 전공했어요? 네. 어떻게 연기는 괜찮았어요? 연기하는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맞았어요? 네. 제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사는 게 좋아서요. 맞아. 연기가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다른 삶을 사는 게. 연기하잖아요. 네. 연기. 지금 일은 뭘로 해요? 근데 지금은 연기를 그만두고 왜요? 좀 그 슬럼프도 오고 그러면서 그만두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카페 일만 하고 있어요. 마음 편해요? 그저 그래요. 그죠, 그렇죠.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다시 연기하고 싶어요. 연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보세요. 본인은 못 죽어. 왜냐? 꿈을 꾸잖아. 꿈을 꾸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지. 그럼 살아야지. 연기도 살아야 해요. 인생을 비극으로 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비극으로 나타내라.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따님 혹시 엄마한테 사과받고 싶은 거 그때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때 엄마 난 정말 고통스러웠어. 엄마한테 그 사과 받고 싶어요? 네. 어머니 가능하실까요? 한번 해주시죠. 엄마가 조금 더 참고 너를 보듬어주고 나도 끓여줬어야 되는데 화내고 윽박질러서 정말 미안해. 근데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너무 진심이 느껴진다. 야. 엄마가 이쁘게 낳아줬는데 그 이쁜 몸을 함부로 해서 죄송해요. 그 이쁜 몸을 함부로 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저도 저를 더 사랑해보고 그러면서 연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고마워.